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색다른 얘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주가를 움직거리는 그 큰손들의 그 형태가 정말 불공정하다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즉 우리가 3000포인트 이상도 넘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즉 주식시장에서 시장 그 위쪽으로 험난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단을 만들었던 것이 파생상품인데, 우리나라의 그 큰손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그 큰손과 기관들이 즉 이러한 그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그 파생상품 시장의 불공정한 것을 고쳐야만이 우리가 주가의 큰 흐름에서 볼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즉 저번에 그 공매도 제도를 하나에 없앤 것도 굉장한 큰 하나의 틀에서 좋은 건데요. 앞으로 이 공매도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만이 되고, 또한 그 선물 옵션 그 시장에서의 그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공정하게, 즉 없애야 된다고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 현재 보면은 각 코스피 100이나 200 종목 중에서 그 개별 종목으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이 주가의 그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여러분들이 다른 그 유튜버님들도 제 방송을 들으면 이러한 그 불공정한 그 어떤 파생 상품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도 하고, 좀 나쁜 것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의를 강력히 정부에게 한번 우리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한번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불공정한 사례들이 엄청 많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번에 처음 제기를 한번 말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 시장이 공교롭게도 밑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공매도 제도를 없앴다거나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이 어느 정도 잡아진 상황에서, 즉 말하자면 이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기회만 된다면 이런 것도 말하자면 좋은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방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심히 한번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했으면 합니다. 전혀 유튜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왜 박약사가 이 파생 상품을 언급을 하는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생상품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을 알고 주식시장을 뛰어드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쯤 하고, 저 박약사가 솔직히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앞에 섰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생각은 물론 이 정도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요사이 같이 너무 심하게 집중적인 감시를 안 했지만 요사이는 시스템적으로 집중적인 감시가 됩니다. 즉 증권관리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선정되면 투자 주의 종목이나 또는 거래가 정지되고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종목은 정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기관이나 그 특정 세력들이 그룹으로 종목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상승과 하락을 유도하곤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력이나 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감시나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주식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갖은 노력을 하려고 다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즉 종합주가지수를 사고 파는 그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종목에 몇 가지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ELW라고는 종목당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ELW는 기관이나 증권회사 큰 손들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큰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ELW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일반 투자가들을 충분히 요리할 수가 있고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장이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0포인트가 플러스로 시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파생상품의 그 개별적 종목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 200 종목에서 200 종목이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차트나 이런 그 증권회사의 종목당 그 어떤 차트를 검색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삼성 SDI는 그 콜이 많고 풋은 적다. 현대건설은 콜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GS건설은 물론 건설주가 콜만 존재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콜이 많다. 제일기획은 콜과 풋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풋이 별로 없고 콜만 강하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콜과 풋을 전부 포지션을 취하고 열심히 콜을 산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올라가야 먹는 것이고 풋을 산 사람들은 떨어져야 돈을 먹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엄청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은
ELW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어느 종목은 즉 올라가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소에서 엄청난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이 있고, 어느 종목은 콜과 풋이 번갈아가면서 매매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주식시장에서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립니다. 즉 이 종목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만,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즉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참고는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쪽에, 그 콜 쪽에만 거래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풋에만 거래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은 올라가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풋은 거꾸로 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의 ELW를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종목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풋보다는 콜 쪽에 비중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맹신은 금물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 번 이 검토를 많이 해본 결과, 즉 상방향의 어떤 개별 종목, 코스피 200에서 지수를 움직거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콜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풋은 어느 정도 일부 종목에서만 그렇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런 지수와 상관이 없는 종목이 거의이기 때문에 주로 이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그 세력주만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캔들에서 거래량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 지수 관련주, 대형주, 코스피 200에서 한 10종목에서 30종목 되는 종목은 분명히 이 파생 상품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피하여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즉, 이 박약사가 얘기하는 이 근본 줄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코스피 200 종목의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는 약간의 상방향을 많이 거래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과 외부적인 변수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방향의 어떤 패턴을 많이 고수하고 있다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 현대건설과 다른 그 건설주를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시기적으로나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말고 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모든 것을 이 유튜브 앞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제가 천기누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 저 나름대로는 무척이나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과감히 제 30년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 대방님들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생상품 개별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을지언정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다.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장의 그 어떤 그 폭락이 온다거나 이국인들과 그 기관들이 엄청나고 집중적으로 매도만 없다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건설주를 비롯하여 그 코스닥에서 세력주 등등 그 말하자면 ELW를 그 상승 쪽으로 많이 잡아놓은 종목들에 매매를 하는 그런 그 종목들에 한해서 또는 그 반대의 종목들을 피해서 여러분들은 매매 임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서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거기와 무관한 종목들은 자유롭다. 정말 주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나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그 ELW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심히 관찰해 보면 세력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몇 프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각 월마다 두 번째 주 목요일마다 파생 그 결론이 되는 그 옵션 시장에서의 그 마지막 관문은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루 만에 바뀌어지는 것인데, 즉 종목당 파생 상품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그 참고를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유튜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우리 대방님들에게 그 눈치 빠른 그 대방님들은 파생 상품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여기에 그 동조를 하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좀 뭐랄까 그 이익이 될까 해서 제가 과감히 오늘 얘기를 했고 우리 대방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파생상품의 개별 종목 코스피 200에서의 그걸 이해하고 즉 월말에 되는 파생상품을 이해를 못할 망정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서의 그 기관이나 그 큰손들의 움직임은 돈 많은 큰손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포착을 해서 그 종목을 피해서 종목을 운영하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과감히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한 외국인들이나 외부의 변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오늘 유튜브 앞에 자신 있게 섰던 것입니다. 이 말을 참고하시고 꼭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잘 대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